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True or False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티오피아 양치기가 처음으로 커피를 9세기에 발견했다. 정답은 True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사람들이 커피를 금지해왔다. 정답은 역시 True입니다. 세 번째, 디카페인은 무카페인이 아니다. 정답은 True입니다. 함량이 적은 것이지 실제로 카페인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자, 그러면 커피의 어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열매가 보이죠? 커피는 우리가 퀴즈에서 앞서 본 것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에티오피아 양치기가 발견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양이 어떤 열매를 먹고 춤추는 것처럼 활력을 되찾는 것을 보았는데 양치기가 이를 궁금하게 여겨서 보니까 바로 이 커피 열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라는 말은 에티오피아 지명 카파에서 왔다가 그것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카와가 되고 오스만, 즉 지금의 터키죠. 이 지역에서 커피를 카베라고 부르면서 그 이름이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원부터 벌써 여러 지역이 관련되어 있는데요. 이 커피와 관련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문화가 뭘까요? 영어로는 culture이라고 하는데요. 라틴어 cultus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밭을 갈아서 경작하는 것처럼 문명화된 행동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상류 계급의 고급 문화뿐만이 아니고 인간의 모든 생활 양식이나 삶의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커피 문화라고 하면은 커피와 관련된 인간의 삶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오스만 제국, 지금의 터키, 우리나라에서는 튀르키예로 부르기로 했죠. 이 지역의 커피와 관련된 삶의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커피 주전자와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뭔가 흙에 커피 주전자를 묻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쵸? 어토만 엠파이어이라고 불리는 오스만 제국에서는 앞에서 여러분이 본 그 커피 주전자 체즈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여기에 터키식 커피를 만듭니다. simmer이라는 말이 보이나요? 네, 이거는 영어로 약불에서 가열한다라는 뜻인데요. 커피가루와 물, 설탕을 넣어서 3번 데웠다가 식혔다가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진한 고농축 커피가 나오겠죠. 작은 잔에 이 커피를 따르고 남은 찌꺼기로는 점을 친다고 합니다. 너무 진해서 건강에 좋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 의외로 클로로겐산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에티오피아의 커피 의식에서 모방한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려한 곳이 보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문구는 오스만 제국의 커피 하우스 벽에 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지금의 카페처럼 오스만 제국에는 다양한 커피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키바한이라는 곳은 세계 최초의 커피하우스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서 생긴 커피하우스입니다. 이런 커피하우스는 카흐베 하네라고 불렸습니다. 번역하자면 카흐베, 즉 커피, 하네, 즉 선술집이라는 뜻인데요.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슬람교를 믿었기 때문에 와인이 금지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커피가 나온 후로는 대체제로 굉장한 인기를 이 커피가 끌게 됩니다. 이러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커피하우스에서는 예술, 문학, 정치, 때로는 공연까지 하는 엄청난 그런 사교와 정보교환 교육의 장이 되었는데요. 이 커피가 나중에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이를 두고 순례길을 따라 흐르는 검은 성수라고 커피를 일컫기도 했습니다. 주로 상인들에 의해 전파가 됩니다. 화려해 보이는 커피잔인데요. 오스만 제국에서는 이 커피를 어떤 맛을 내게 끓이냐 이걸 보고 예비 신부의 자질을 평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때에 따라서 예비 신랑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이 예비 신부가 소금이나 후추를 넣은 커피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혼사에게는 없던 것이 되곤 했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서는 커피가 너무나 중요한 일상이다 보니까 커피잔 세트가 그 집안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잣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남편이 커피를 반드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혼 생활의 지속 여부도 의문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러한 커피가 오스만 제국의 멸망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커피하우스는 앞서 말한 것처럼
반란과 민족 자결의 정신을 양성하게 되는 언론의 장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19세기 민주주의 운동이 있으면서 그리스, 세르비아, 불가리아가 차례로 독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이 붕괴되게 되는데요. 일각에서는 지배계급이 좋아하는 이 커피라는 음료가 결국에는 제국의 종말을 앞당겼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전파된 커피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커피를 이슬람 와인이라고 생각해서 이슬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커피에 투영해서 커피를 악마의 음료라고 부르면서 멀리하곤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황 클레멘트 8세가 커피에 세례를 주게 됩니다. 즉 소위 말하는 커피 세례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기독교 공인 음료로 커피를 마시는 것이 괜찮다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교류가 쉬운 베니스, 즉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지중해 교역의 중심이자 문화의 용광로였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최초의 커피하우스도 이곳에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카페 플로리안인데요. 이탈리아 베네치아 최초의 커피하우스 현재 모습입니다. 유럽의 커피하우스도 오스만 제국의 커피하우스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17세기에서 18세기 자유로운 토론과 혁신의 정신이 생겨나게 된 그런 둥지와 같은 역할을 했는데요. 뉴턴, 애덤 스미스, 루소, 고갱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커피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오스만 제국과 유럽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커피는 정리하자면 당대 지식인과 예술인의 정신을 담고 있고 창조적 진보의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날 우리의 삶과 이 커피를 한번 연결을 시켜보겠습니다. 커피처럼 트렌드를 선도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